무슨 말을 하던 분탕몰이 당하고 30일 차단 바뀌어서 하고 싶은 말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본인은 21년부터 DK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고 롤 대회 자체는 2013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DK의 공식 대회 일정은 끝났고 ASI라는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이 없는 대회이고 공식 대회도 아닌 이벤트 컵이긴 하지만 이 대회에서도 광탈하거나 우승 못한 팀에게는 큰 의미가 되겠죠. 우리 DK 팬에게는 나름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DK가 만약 로스터의 변화를 꾀한다면 리그 각 라인에서 4위 이상급이거나 그 이하지만 저평가받는 선수들을 발굴해내야 하거든요. 그 위에 S급 선수들은 재난슨 중 팀을 골라서 갈 테니 DK 팬 입장에서는 가슴은 뜨거워지지만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 본다면 금방 또 식어버리는 감이 있습니다. 물론 팀 차원에서 애초부터 영입 가능성을 저버리는 건 바라지 않지만요. 현실적인 매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선수들이 마지막 시장 평가를 받는 장이 AS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회의 위상은 크지 않지만 내년 스토브에서 느낄 도파민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월즈를 못 간 DK 팬에게는 나름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올해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모두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LCK컵 충격에 불이온 대떡 1승 17패 -27득실 DNF를 상대로 2대1 구역승의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맞이한 KT와의 타이브레이커 경기 패배와 라이즈 그룹 합류 사연타. 라이즈 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세계선을 찾아서 억지로 가는 느낌이라 통수가 얼얼했었더랬죠. 그것도 모자라 타이브레이커의 복수는커녕 대떡으로 더 아프게 맞았던 RTM. 많은 DK 팬들이 탈dit한 가장 주요한 기점이었습니다. 본인도 다신 보지 말자 하고 짐 싸들고 나서는 순간 갑자기 광역 어그로를 끌면서 등장한 시맥. 짐 싸들던 몇몇 DK 팬들은 홀린 듯이 다시 착석했었더랬죠. 그렇게 또 다시 뇌수를 흘리며 이번엔 다르다를 중얼거리며 찾아봤던 DK 경기에서는 뭔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긴 했습니다. 드디어 사이드로 기어간 쇼메와 사이드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본대의 드리블 시도, 적어도 자살은 하지 않는 정도의 운영 장착까지. 비록 원조 주인님께 몇 번 더 처맞긴 했어도 이번엔 진짜 다르다라며 경기를 챙겨봤었더랬죠. 그리고 맞이한 플레이인 첫 경기로 만난 BFX 1세트 보고 무난하게 이기겠네 하던 DK 팬들의 뒤통수를 역시 놓치지 않고 후려버리는 2세트부터 이어진 똥내나는 경기력과 류 감독의 밴픽에 농락당하더니 결국 나와버린 전통 깊은 DK식 막세트 밴픽 좆박아버리기는 모든 커뮤니티를 불태웠더랬죠. 다음으로 벼랑 끝에서 만난 원조 주인님을 극복, 다음으로 만난 용의 꼬리를 돌려버리고 도착한 플레이어, 불안감과 함께 맞이한 T1전에서 나온 심에게 명장 밴픽과 신두영의 각성. 이제는 익숙해진 솔리드한 쇼메이커와 루시드의 캐리에 힘입어 게임은 불안하지만 5세트까지 이어졌고 너무도 유리한 게임 양상에서 모두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역사에 남을 장면이 나오고 세계선이 바뀌었더랬죠. 왜 젠슨만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세계선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이동하는 느낌일까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만난 T1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기대했지만 기적은 없었고 그냥 항상 보던 중요한 경기에 DK였더랬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빨리 떨어진 팀의 유일한 장점은 미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매물들은 올해 월즈가 끝나고 향방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을의 입장인 것도 맞습니다만 모든 방향에 있어서 빈틈없는 플랜을 짜둘 수 있는 시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저는 선수 개인 팬이 아니고 DK팀 팬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의 개인적인 호감 없이 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계자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DK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겠지만 스토브리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머리가 뜨거워지는 주제들에는 시맥, 유임, 베릴 재계약, 대체 매물, 에이밍, 재계약, 페이즈 하나같이 분탕몰이 당하기 딱 좋은 주제들이죠. 하지만 재밌잖아요. 시맥 유임? DK는 그럴 마음만 있으면 시맥과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맥 입장에서도 젠티안이 부른다면 반스도 벗어던지고 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KT에서도 스코어의 계약이 26년까지라 가능성이 있는 팀 중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팀이 DK일 겁니다. 시맥 부임 이후로 팀 스타일이 완전 달라진 걸 보면 시맥의 권한이 작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DK가 시맥과 내년에 함께하고 싶어 할까 일 텐데 제 생각은 1년은 더 볼 가치가 있다 입니다. 시맥이 부임할 때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DK의 승격 이후 7년 역사를 보더라도 최저점의 폼이었던 시기였고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 스타일의 변화를 꿰어내면서 미드 모여 제발 당해줘 운영에서 자원을 놓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의 과한 대응을 드리블해서 턴소모로 승화시키는 급해지지 않고 밸류를 떨어뜨리지 않는 고점의 운영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해결 못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전에 장점이었던 부분들이 퇴색되어 버리고 팀 컬러를 잃어버린 감은 있지만 고작 3에서 4개월 사이의 1인점을 감안하면 또 감독이 4번 바뀌도록 고치지 못한 22년부터 이어진 DK의 스스로 급해져서 넘어지는 운영을 짧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해결한 점을 보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함께한다면 DK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던 DK의 교전력과 시맥이 항상 그리던 롤 사이에서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절망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인 BFX 5세트, 플레이오프 패자조 T1전 4세트에서 나왔던 벤픽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람머스 서폿 벤픽은 우리가 이겼다 식의 기사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다른 게 보일 수 있겠으나 그냥 벤 입장에선 1세트 지면 끝나는데 하던 거 하면 되는 거 아님?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DK는 하던 걸 한 거였더랬죠. 결론은 최악의 시기에 부임해서 나름 고점을 높이려 DK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롤을 장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유구한 DK의 막세트 발벤픽과 시맥의 벽벤픽이 환장의 시너지를 이뤄내서 롤 역사에 길이 남을 벤픽들을 남길 것이 걱정된다. 이를 해결할 뜨거운 시맥과 조화를 이룰 차가운 벤픽의 달인을 찾는다면 기대가 될 것 같다입니다. 다음으로 에이밍과 베릴의 재계약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다 분탕으로 물려화봉을 당하고 시즌 15번째 차단을 당했더랬죠. 에이밍과 베릴의 계약 기간은 올해까지로 내년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동료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 풀릴 원딜 매물로는 바이퍼, 구마유시, 덕담, 하이프, 테디, 버서커가 있는데요. LPL로는 페이지와 태윤이 있습니다. DK팬 입장으로서는 작년 에이밍에 우리가 미안해 소리가 절로 나오는 눈물겨운 똥꼬쇼를 목격했으므로 몸에 자석 달았냐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너가 잘못했잖아 라면서 갑의 입장에 있고 싶은 기분입니다만 원딜이 많이 풀리는 시즌인데다가 원딜 보강을 노리는 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에이밍의 몸값은 고고히 오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이퍼 구마유시는 재계약이 예상되고 페이지도 젠지와의 인연으로 LCK 복귀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이퍼, 구마유시, 페이지가 합류한다면 납득, 에이밍 재계약도 납득. 이건 순전히 프론트의 능력에 달렸습니다만 둘 중 하나라도 제발 성사시켜라 라는 생각입니다. 에이밍도 갈만한 팀은 KT, 농심 그리고 잔류일 텐데 KT는 덕담이 잘한다고 들었고 농심은 올해 지우의 폼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가장 큰 가능성은 농심과의 줄다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킹겐, 리엔즈와는 동료였던 적이 있고 미드 또한 걸출한 신인이 들어왔으니 페이만 맞으면 농심으로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DK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에이밍에 총력전을 하는 것이 맞겠죠. 뭔가 열받으면서도 그의 작년 폼에 대해 생각하면 물 한 잔 먹고 납득하게 되는 그런 오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베릴이 돌아왔을 때는 저도 환호했었더랬죠. LCK컵 젠지전 이전까지의 베릴의 폼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가끔씩 나왔던 파인 플레이를 제외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베릴이 대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베릴이 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베릴 안 쓰면 누구 쓸 거냐고 묻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올해 베릴보다 잘한 서폿이 캐리아, 딜라이트, 듀로밖에 없었나요? 올해의 폼만 봤을 때 베릴이 만약 DK와 함께한 우승컵이 없었다면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싶습니다. 베릴이 DK에 합류했을 때 모두가 기대했던 건 달라진 DK의 운영일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가고 저점의 폼을 보여주면서 쇼메와 함께 DK를 라이즈로 이끌었었더랬죠. 시맥 부임 이후 쇼메는 확실히 나아진 폼을 보여주었고 팀에서 루시드와 함께 가장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릴도 발전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단점은 여전했습니다. 또 죽어? 지금 죽어? 저기서 왜 죽어? 그의 장점인 저게 안 죽어? 는 대체가 안 되는 베릴만의 장점이 맞긴 합니다만 올해 보여준 내용은 이번엔 살았네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불리는 서폿으로는 듀로, 딜라이트, 피터, 홀루, 안딜, 퀀텀이고 해외에 좋은 매물로는 가엘이 있습니다. 듀로 딜라이트는 재계약이 예상되지만
가엘과 함께 무조건 트라이 해봐야 할 최우선 매물들이고 모두 놓친다고 하더라도 피터, 폴루를 트라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릴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하긴 했지만 만약 베릴과 내년까지도 함께 한다면 그가 보여준 고점들과 중요한 경기에서 더욱 빛나는 과감함은 저에게 이번엔 다르다를 중얼거리게 만들게 될 거였더랬죠. 한 팀의 기억을 되찾아야 할 사람이 3명이 되겠지만요. 앞으로 진행될 스토브리그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겠습니다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게 스토브리그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ASI는 봐야지. 앞으로 방송을 켜서 분탕몰이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